캐나다 연구진이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레피드 도스 테라퓨틱스는 맥마스터 대학교와 협업하여 개발 중인 이 제품은 구강 청정 필름 형태로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볼 안쪽이나 혀 아래에 해당 필름이 닿으면 몸에 흡수되어 효과적으로 혈류에 단백질을 전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피드 도스 테라퓨틱스 측은 구강 청정 필름은 냉동 보관이나 특별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손쉽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며 상용화만 가능하다면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여러 질병에 관한 백신 형태가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 전했습니다. 레피드 도스 테라퓨틱스와 맥마스터 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7월부터 연구에 착수했으며 1단계 연구를 지난달에 끝냈습니다. 2단계 연구는 이제 진짜 코로나19 단백질 스파이크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레피드 도스 테라퓨틱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사용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경찰이 23개월짜리 여아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교통사고 관련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지난 6일 오후 6시경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일어났으며 검은색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이 검은색 맥라렌 차량과 스마이스 홈비스트릿 사거리에서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차량이 충돌 후 인도로 튕겨졌고 23개월 된 딸을 안고 있던 남성을 쳤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흰색 테슬라 차량 차주를 찾고 있다며 테슬라 차량 카메라에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 운전자는 꼭 604-717-3012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모금 운동이 진행되었고 9일 기준 목표 금액인 15,000불을 훌쩍 넘은 6만 불이 모였습니다. 모금은 고펀드랩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서리랭리 스카이트레인 프로젝트에 13억 불을 지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엑스포라인역을 추가로 4개 더 지어 플리수드에서 랭리 센터까지 스카이트레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킹조 지역에서 플리수드역까지는 취소된 서리 뉴튼 길포드 경전철 프로젝트 자금이었던 16억 불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C주 정부는 서리랭리 스카이트레인 프로젝트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했다며 다음 주부터 예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리랭리 스카이트레인을 위한 주요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20년대 중반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아비터스역에서 UBC까지 있는 브로드웨이 지하철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총 비용의 40%를 부담하겠다 밝혀 UBC까지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비터스역에서 UBC까지 있는 지하철 연장 노선 초기 예상 비용은 최소 40억 불입니다. 트랜스링크 관계자는 서리랭리 스카이트레인 프로젝트는 킹조 지역에서 플리수드역까지 연결하는 게 첫 단추라며 킹조 지역에서 플리수드역까지는 9분 30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주간 평균 승객 수도 39,9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리랭리 스카이트레인 프로젝트는 킹조 지역에서 랭리 센터역까지 총 8개역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8개역까지 길이는 총 16km며 킹조 지역에서 랭리 센터역까지는 약 22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워터프론트역에서 엑스포라인을 타고 환승 없이 가는 노선으로 이동 시에는 랭리 센터역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인 일요일 오후 토론토의 리틀 이탈리아 지역이 이탈리아의 유로 2020 대승을 축하하기 위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0 남자 축구 선수권 결승전에서 잉글랜드의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가운데 토론토의 이탈리아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단을 뜨겁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이 컬리지 스트리트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승전 경기는 90분 경기 후 1대1로 끝나 연장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 골키퍼 잘루이지 도나룸마는 영국의 부카요 사카를 막아내 두 번째 유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 조명탄 환호로 거리는 가득 찼으며 팬들은 파란색 유니폼에 맞춰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녹색, 빨간색, 하얀색을 입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1대0으로 뒤지게 되었는데요. 잉글랜드의 루크쇼는 그의 첫 국제골로 골을 넣었지만
이탈리아의 센터백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결승 후반전 중반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우승은 1968년 이후 53년 만에 유럽 선수권 우승으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개최한 잉글랜드는 1966년 피파 월드컵 우승 후 첫 국제대회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남자 축구 세계 기록인 3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월 11일 일요일 저녁까지 토론토 성인의 60%가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끝마쳤다는 소식입니다. 토론토 보건위원회 의장인 조 크래시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토론토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긍정적으로 기록적인 숫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운트 데니스나 잉글 마운트 로렌스와 같은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홈스트레치 백신 푸시 프로젝트로 백신 접종률을 계속해서 높일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토론토 북서부 6개 지역에 20개의 소규모 진료소를 운영하며 6개의 지역은 토론토에서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거주자의 59%가 1차 백신을 접종했으며 36%가 2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존 토리 시장은 60%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토론토 주민도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네플렉스는 7월 16일 온타리오주가 재개 3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온타리오 전역에서 영화관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시네플렉스는 온타리오 전역에 68개 극장과 5개의 오락장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7월 14일부터 온타리오의 관객들은 블랙 위도우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스페이스잼, 새로운 시대 등의 신작 영화들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극장은 재개 3단계에서 50%의 규모로 영업할 수 있으며 건물당 최대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네플렉스의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건물당 최대 1000명, 실외 이용객 75%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네플렉스의 CEO인 앨리스 제이콥은 우리 팀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놓쳐왔던 대형 스크린과 큰 사운드로 다시 영화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미 1년이나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4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해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6주간 긴급사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긴급사태 발효는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올림픽은 경기장당 수용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만 명까지 관중을 받으려고 했으나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비싸지만 관중 수익은 없는 사상 첫 무관중 올림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로 인해 28억 달러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올림픽 개최 비용이 약 154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관중 수익으로는 약 8억 1,500만 달러를 예상했으나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익이 0달러로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장은 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매하신 관객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도쿄올림픽에 총 30개 종목 38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합니다.